저희가 계속 과제처럼 내어드리거든요. 이것을 집에서 잘 하신 부모님들은 아이가 빨리빨리 좋아져요. 우리는 부모잖아요. 치료비가 부족하면 부모인 내가 하면 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엘피스 아동발달센터 대표 김동욱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기대하는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예를 들면 말만 하면 좋겠어요. 또는 우리 아이는 걷기만 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걷고 말하고 그 이후의 과정까지 목표로 삼고 계신지 이것을 분명히 보호자와 치료자가 합의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치료 방향이에요. 지금 이 아이 발달 단계는 1단계인 몸입니다 했을 때 신체적인 수업 위주로 저희가 편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말하는 것이 급하니까 이거 다 빼고 언어 수업만 해주세요. 이러면 저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보호자와 치료자가 합의해야 되는 포인트는 첫 번째, 치료 방향. 두 번째, 목표 설정. 이것은 꼭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말해서 여기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아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를 믿고 따라오시고 집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과제처럼 내어드리거든요. 이것을 집에서 잘 하신 부모님들은 아이가 빨리빨리 좋아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그런데 계속해서 미션을 드리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나는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다른 데 알아보고 계시고 또는 저는 집에서는 너무 바빠서 할 시간이 없어요 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을 아이가 수업을 하는데 이 아이는 치고 나가는 것이 늦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처음 아이를 대할 때와 한 10년 이상 지나고 나서 제가 바뀐 부분이죠.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해서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매일 20분 가정 코칭이에요. 매일 20분만 우리 아이에게 집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을 하면서 아이를 케어해 봤는데 사실 힘들어요. 부모님들 힘든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20분은 할 수 있잖아요. 20분을 부모님이 다른 걸 하면서 아이랑 해주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 시간은 아이에게만 휴대폰도 내려놓으시고 다른 거 다 꺼두시고 오로지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20분을 아이에게 내어주라고 말씀드려요. 저도 많이 바빴지만 20분 이상을 저는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찾다 보니까 최소 20분은 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매일 20분 가정 코칭해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센터에서 1시간 수업하는 것을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30분, 40분 이렇게 수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가 들어와서 적응하고 워밍업하고 뭐 중간에 조금 쉬기도 하고 이러면 집중해서 하는 시간이 저는 20분, 많으면 30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크시다. 우리 아이 센터에 1시간밖에 못 가요. 2시간밖에 못 가요. 이거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이 집에서 20분, 또 부족하면 20분 더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2번만 해주셔도 하루에 센터에서 2번 수업할 수 있는 것을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해요. 이런 것은 핑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시간을 아이에게 내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도 국가에서는 이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 바우처에 대한 지원이 저는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너무 치료를 하기에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대다수 부모님들이 사비를 들여서 추가적인 금액에 대한 부분이 무척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바우처를 사용을 해도 되게 실속 있고 아이에게 잘 맞는 맞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곳들이 많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센터들을 돌아보면 교사 관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되게 부족합니다. 내가 맡고 있는 아이 담당 선생님이 전적으로 수업을 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아이에 대한 치료 방향을 잘못 정했다라고 해도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의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교사를 잘 만나면 아이에게 복불복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간혹 경험이 없거나 이제 처음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선생님들은 방향도 잘 모르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수업을 하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걸러낼 수가 없다 보니까 그 피해는 이 아이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사 관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계별로 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보니까 특수반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아이들은 원반에서 수업을 해요. 그렇지만 특수반에 가기에는 괜찮고 일반 아이들하고 어울리기에는 좀 부족한 이 중간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지원을 받거나 케어를 받거나 하는 시스템이 아직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반에 가자니 수준 차이가 나고 일반 아이들 속에 속하자니 스트레스 받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 특수반과 일반반 사이에 이 아이들이 한 번 더 거쳐가는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교육하다 보면 사실 치료비가 무척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치료비가 없어서 아이를 가르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을 그만두고 그때부터는 제가 직접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가르쳐 보니까 그렇게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치료비가 부족해서 센터를 그만두면 그 당시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절망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런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우리는 부모잖아요. 치료비가 부족하면 부모인 내가 하면 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저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방법을 공유하고 무료 특강으로 알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전문가에게 정보를 들으셔도 되고 유튜브나 책, 모든 논문 자료 다 뒤져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방법은 이미 경험한 저처럼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에게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이제는 부모님이 집에서 실천하시면 돈이 없어서 센터를 못 보내더라도 부모님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배워서 실망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최대한의 자극과 경험과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아이는 따라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아이는 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먼저 힘을 내서 아이를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